아니, 제 돈을 못 찾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객님, 우선 진정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거 모르고 계시면요. 정말로 이런 날 옵니다. 신분증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내 돈을 못 찾는 날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18년째 시니어 금융복지를 현장에서 담당해온 박진수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2007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은행 업무가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은행이 바뀌면서 어르신들 돈이 가장 먼저 막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통장에 내 돈 있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통장 있어도 소용없는 시대가 왔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고 생체 인증 안 되면 안 되고 은행 창구 찾아가도 문 닫힌 곳이 태반입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돈도 모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행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창구 가서 도장 찍고 통장 내밀면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지금 은행 통장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 돈이 갑자기 못 찾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쓰시는 그 통장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둘째, 스마트폰 없이는 은행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셋째, 생체 인증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지문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어르신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요즘 은행 가서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직원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스마트폰 없다고 하니까 난처해하는 표정 지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센터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어르신이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중반 유경이 어르신이셨는데요.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안내문을 꼭 쥐고 계셨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유경이 어르신은 평생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노후 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제는 종이 통장이 안 되고 스마트폰으로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문을 찍어야 한다. 앱을 깔아야 한다. 비밀번호도 6자리가 아니라 10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매달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거기 가면 직원들도 반갑게 맞아주고 내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면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다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때 어르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였어요. 제가 이 일을 18년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르신들한테 은행 업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찾고 넣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고 안전망이고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 버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유경이 어르신은 결국 제 도움으로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는데 처음 잔액 조회에 성공하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78세 김순호 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더 심각했습니다.
은행에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통지를 스마트폰 문자로만 보냈대요. 그런데 이분은 스마트폰이 없으셨어요. 옛날 폴더폰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결국 만기를 석 달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셨고 그 사이 이자도 제대로 못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돈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늙었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대우 안 받았어요. 은행 가면 친절하게 응대받고 필요한 업무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구 직원은 바쁘다고 재촉하고 스마트폰 없다고 하면 난처한 표정 짓고 심지어 어떤 곳은 예약 안 하면 상담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계속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어르신들을 다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은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둘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남의 실수에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째, 제가 마지막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생활비 찾는 것도 문제고 병원비 내는 것도 문제고 자식한테 용돈 주는 것도 문제가 돼요. 돈이 있는데 못 쓰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어르신들의 돈을 막는 핵심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부터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그 녹색 통장, 파란색 통장, 그거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규로 만들 때 아예 안 주는 은행들이 생기고 있어요. 국내 주요 금융기관 자료를 보면 신규 계좌에서 종이 통장 발급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절반은 됐는데 올해는 20%도 안 된대요. 그 말은 뭡니까? 곧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4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적금을 들었는데 통장을 안 받으셨어요. 은행에서 필요 없다고 했대요. 모바일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적금 만기를 아예 잊고 지내신 겁니다. 통장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생각나서 은행 갔더니 이미 만기가 석 달이나 지나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쓰시는 통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 이 통장 계속 쓸 수 있습니까? 하고요.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대체 방법이 뭔지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통장이 지금 있다고 해서 평생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정책이 바뀌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 최근에 정리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생체 인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인출하실 때는 이제 필수가 되고 있어요. 국내 금융 보안 정책에 따라서 고액 거래할 때 생체 인증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78세 박상철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찾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손에 주름이 많으시고 건조해서 기계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결국 2시간을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으로 겨우 찾으셨는데 그날 정말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문 인식 안 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손이 거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리 은행에 가서 생체 인증을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바쁠 때 가지 마시고 한가한 시간에 가서 천천히 등록하세요.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은행은 얼굴 인식도 되고 어떤 데는 아이핀이라는 것도 된대요. 지문 등록해 두셨나요? 세 번째는 은행 지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니시던 그 은행 창구가 어느 날 갑자기 문 닫는 겁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에 비대면 거래 비중을 보면 이미 90%가 넘습니다. 그 말은 창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 아끼려고 계속 창구를 없애고 있어요. 실제로 81세 최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골에 사시는데 평소에 다니시던 은행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점을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또 안 된대요. 시니어 전용 창구가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결국 왕복 4시간을 걸려서 다른 도시까지 가셨다가 헛걸음하고 오신 적도 있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그렇게 헤매시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니어 전용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지점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어떤 곳은 창구가 있어도 예약을 해야 하고 어떤 곳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가까운 은행 창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스마트폰 뱅킹입니다. 이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어도 은행 창구 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창구도 줄고 통장도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모바일 금융 이용률이 정말 낮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쓰는데 우리 세대는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쓴대요. 실제로 69세 이정수 님이라는 분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하셨어요. 나는 이런 거 못해요. 나이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2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잔액 확인하는 것하고 돈 보내는 것. 이 2가지만 배우니까 일주일 만에 적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주한테 용돈도 직접 보내신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잔액 확인하고 송금하는 것만 먼저 배우세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면 어렵고 포기하게 됩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하나씩 익히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잔액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금융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니까 사기꾼들도 더 기승을 부려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속이기 쉬운 거예요. 통계를 보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고 내년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어요. 73세 최순덕 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전화 한 통 받으셨대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계좌가 해킹됐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믿고 전 재산을 보냈는데 그게 사기였던 겁니다. 2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분이 상담실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은행 직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전화로 돈 이야기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급하게 서두르게 만들면 사기예요. 지금 당장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운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문제를 아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에 가실 때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은행은 비교적 한산해요. 연말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바빠지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연초가 되면 새해 업무 때문에 은행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때 가시면 상담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한번 은행 방문하셔서 필요한 거 다 정리하세요. 통장 상태도 확인하고 생체 인증도 등록하고 모바일 뱅킹도 신청하시고요. 최근 은행 다녀오신 적 있나요? 두 번째로 무료 교육을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시니어 금융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모바일 뱅킹도 알려줘요. 심지어 1대1로 가르쳐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배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배울 기회가 있다면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스마트폰에 고령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설정하면 글씨도 크게 나오고 화면도 단순해져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기본 화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버튼도 많고 메뉴도 많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설정을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워요. 자녀분이나 손주한테 부탁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스마트폰 좀 쉽게 만들어줘 하고 말씀하시면 금방 해줄 겁니다. 자녀분께 부탁할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가족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가족이 알아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어느 은행에 통장이 몇 개 있는지, 비밀번호는 어디에 적어뒀는지 이런 걸 가족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건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통장이나 금융 정보는 노트에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두시고 가족한테 나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다 하고 말씀만 해두세요. 가족이 금융 정보를 알고 있나요? 다섯 번째로 은행 앱을 깔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깔으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 은행 앱을 다 깔아놨다가 헷갈려 하세요. 주거래 은행 하나만 집중해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도 중요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본인도 까먹으시거든요.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걸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손주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여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르는 출금이 있으면 바로 은행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니어 전용 상담 번호를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어떤 은행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상담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덟 번째로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하는 식으로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시면 그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잖아요. 아홉 번째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하물며 우리 나이에 배우는 건데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10번째로 사기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세요. 요즘 정말 교묘하게 속이려고 해요. 은행 이름을 사칭하기도 하고 정부 기관 이름을 대기도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진짜 은행이나 정부 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체하라고도 안 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통장 들고 은행 가면 됐습니다. 도장 찍고 신분증 보여주면 다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은행도 바뀌었고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돈인데 못 찾게 됩니다. 통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생체 인증이 안 되거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둘째, 은행 가서 줄 서서 헛걸음하게 됩니다. 창구가 없는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예약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허탕 치는 거예요. 셋째,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방식을 모르니까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편해집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잔액도 확인하고 돈도 보낼 수 있어요. 굳이 은행까지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둘째,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셋째,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알고 있으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3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은행에 가서 생체 인증부터 등록하세요. 이게 가장 급한 겁니다. 지문 등록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도 물어보세요. 둘째, 자녀나 손주한테 스마트폰 고령자 모드 설정 부탁하세요. 화면 크게 하고 메뉴 단순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거래 은행 앱 하나만 깔아서 잔액 확인하는 법 배우세요. 이것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시니어 금융사기에서 실제로 돈을 지키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전화가 오면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문자는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되는지, 만약에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일 겪었어요 하는 이야기도 좋고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는 질문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요. 가능한 한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어르신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1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렸는데요. 80대, 90대 분들도 스마트폰 배우시고 은행 업무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가족한테도 부탁하시고 복지관에도 가보시고 이런 영상도 계속 보시면서 배우세요. 저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